안녕하십니까. 자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객체지향 의 개념, 그 다음에 객체지향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 추후에 이어지는 강의의 큰 그림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객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객체란 그냥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객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제 오피스에 있거든요. 오피스도 하나의 객체고, 그리고 오피스 안에 있는 나 스스로도 하나의 객체가 되고, 사람이란 객체가 될 수 있고, 또 내 사무실엔 책상, 이것도 객체가 되고, 전자레인지, 프린터 이런 것들이 다 객체가 돼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객체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태, 두 번째는 행동. 모든 객체는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를 표현을 할 때 이제 숫자값이 되든 또 문자값이 되든 이게 일종의 데이터라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 스테이트, 데이터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특성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 여기 behavior하고 액션이 나왔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혹시 내가 만드는 모든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나온 강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 품종, 그다음에 강아지의 크기, 강아지의 색깔 이런 것들이 강아지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화할 수 있어요. 강아지의 색이 노란색이다. 그럼 노란색이 강아지 색의 어떤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죠. 데이터. 그리고 또 강아지의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짖는다든가 아니면 꼬리를 흔든다든가 달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객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태의 관점에서 행동의 관점에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객체들을 선언하는 걸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객체는 실제 세계의 객체와 개념이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객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될 게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객체가 있으면 분명히 이 두 객체 사이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자면 사람인 내가 근데 사무실이란 객체에 또 사무실이라는 객체에 문이란 객체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연다. 이런 식의 어떤 객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나 일어난 일들을 다 묘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람이란 객체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좀 큰 개념의 객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학교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구 있어요? 교수가 있고 또 직원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중심으로 포함 관계라든지 상속 관계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모든 것을 다 객체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객체를 정의할 때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 circle has a point. 그다음에 원은 도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하게 객체를 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객체와 객체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를 하나 볼게요. 강아지의 예 나왔습니다. 예, 강아지는 어떤 종류의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이름. 이 강아지의 이름은 어, 뭐라고 지을까요? 누렁이다. 그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품종이 뭐냐? 진돗개다. 컬러는 옐로우다. 그리고 강아지는 배가 고프냐? 배가 고프면은 예, 배가 안 고프면 아니요. 이런 상태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름의 값들, 뭐 품종의 값, 컬러의 값 지금 하나씩 예로 들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것들 우리가 다 상태로 개라는 오브젝트, 강아지라는 오브젝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아지라는 객체를 정의를 할 때, 이 강아지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느냐? 되게 많은 행동들이 있겠죠. 뭐 짖는다든가, 달린다든가, 꼬리를 흔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객체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상태와 행동을 정의하는 게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지향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예제를 볼게요. 자전거 예제. 자전거는 실제로 사용할 때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만약에 자전거 기어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자전거 지금 달리고 있는 현재 자전거의 기어는 몇 단이다. 3단이다. 그리고 1분에 페달을 몇 번 돌리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패들링 레이드,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실제 스피드, 뭐 15km per hour로 달리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상태 값들을 자전거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헤이비어,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의 기어를 바꿔라. 아니면 패들링 레이드, 케이던스를 바꿔라. 그리고 브레이크를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자전거한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는 실생활의 어떤 객체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 실생활의 객체들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객체로 우리가 정의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간 그 객체를 개념화하려고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의 객체라고 보면 우리가 그 객체의 행동에 대해서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거든요. 자바에서는요. 그러니까 C나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 펑션이라고 들어보셨죠. 펑션은 주로 어떤 특별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을 모아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아는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의 그룹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바에서는 그 펑션을 메소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메소드가 어떻게 특정한 행동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부터 이름이 지어져서 그 객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나의 행동을 하나의 메소드로 매칭시켜 가지고 정의를 하는 식으로 객체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헤이비어들, 그 액션들 이 실제로 자전거의 상태를 바꾸겠죠. 상태. 그래서 그 상태들이 그 자바 안에서는 필드라 불리는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은 필드하고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메소드는 객체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선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필드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드는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 써보셨다면 그 변수하고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분과 개념은 나중에 소스 코드의 스트럭처 배울 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 근데 이 메소드는 바로 그 객체의 행동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필드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메소드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함수라, 펑션이라 많이 불려요. 그래서 필드하고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의 멤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멤버 변수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제 필드를 바로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객체의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인데 필드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정의하는 거고 메소드는 객체의 비헤이비어를 행동을 나타내는 거 정의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전거의 예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도식화된 앞에 그림에 실제적인 그 비헤이비어랑 필드들을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그래서 요 상태는 여기 하나의 뭐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현재 속도가 30km인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속도에 대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필드라 그랬죠. 필드. 그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은 현재 자전거가 몇 단에 놓여져 있는가라는 그 상태를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다섯 번째 기하다 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는 이제 기아를 바꿔라. 그다음에 패들링 레인 1분당 그 페달을 돌리는 횟수 레이서 비율을 바꿔라. 브레이크를 적용하라. 이런 식의
행동들을 이렇게 객체 안에 정의하고 포함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메소드들로 함수들로 이제 객체가 선언이 될 때 나올 거고요. 각각의 스테이트들은 상태들은 그 자바 소스 코드 안에서 필드로 구성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카페 프로그램, 커피숍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번 커피숍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카페에 가면, 커피숍에 가면은 그 가장 중요한 객체들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어준 바리스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는 커스터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만드는 커피. 그래서 커피를 주문해서 그 고객이 커피를 주문하면 커피를 받는 이런 스토리, 일상생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객체들이 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바리스타, 커스터머, 커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소프트웨어라는 걸 통해서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돌아가는 만들고 있잖아요. 뭐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커피숍에서 자동으로 주문받는 기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럼 그 기계가 어떤 바리스타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기계가 커스텀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 그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한테 이런 정보를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바리스타, 커스텀, 커피에 대해서 그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스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상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바리스타의 경력, 바리스타로 뭐 5년을 일했다, 뭐 10년을 일했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바리스타의 나이 같은 거. 그래서 뭐 커피숍의 그 체인 같은데 뭐 사원 그 바리스타로 일하시는 전문가들 관리한다 그러면 이런 명단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쫙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상태 정보값들을 이제 자바에서 구현을 할 때 그 스테이트로 다 정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스타의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커피를 만들고 그다음에 카페를 청소하고 주문을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카페를 청소한다는 거는 이 바리스타라는 사람이 하는 거지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런 액션들은 할 수 없잖아요. 뭐 바리스타를 로봇으로 만들면은 충분히 그 행동들을 프로그램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지금 설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트하고 비헤이비어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커스텀은 어때요? 커스텀은 마찬가지로 이름하고 나이, 커스터머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잔고, 지갑에 있는 그 돈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행동은 뭐가 있을 거예요? 어떤 커피 메뉴를 주문한다. 그다음에 그 돈을 지불한다. 커피를 마신다. 근데 이제 딱 시스템 관점에 생각해 보면은 커피를 마시는 게 가상의 오브젝트를 했을 때 이게 구현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객체를 선언할 때 이게 실생활에서 어떤 진짜 객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과 그 컴퓨터 안에서 그 프로그램 쪽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잘 구분해서 설계하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게임 안에서 어떤 커피숍을 만든다 그러면 이 커스터머가 게임 안에서 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프로그램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뭐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사람이 그 게임에 있는 어떤 캐릭터가 커피를 마시는 거를 이제 잘 모델링해서 프로그램 다 짜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드링크 커피라는 게 비앱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단순히 어떤 커피숍에 돌아가는 자동으로 주문을 받는 프로그램 짠다고 했을 때 드링크 커피라는 비헤이비어는 커스터머에 굳이 구현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설계를 할 때 이제 실제 시스템에 일어나는 일,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다음에 진짜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잘 구분해서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제너럴하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테이트와 비헤이비어를 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커피, 마지막 객체인 커피는 어때요? 이게 아이스 커피인지 그다음에 그 따뜻한 커피인지 그리고 커피빈의 종류가 뭔지 가격은 얼마고 뭐 커피의 양은 얼마인지 그 커피숍 가면은 이제 컵의 사이즈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도 상태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커피의 비입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는 뭐 커피가 누구한테 진짜 마시게 되는 일을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각할 때
커피의 액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 커피라는 객체가 있을 때 이런 행동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리스타 커피를 만들 때 커피야 너는 커피의 타입이 아이스 커피다. 그리고 커피 빈의 타입은 무슨 콜롬비아다. 뭐 이런 식으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테이트 값들을 정해주는 그런 행동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 프로그램 예제의 카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자바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 어떤 객체들이 있고 또 각각의 객체들이 어떤 상태와 행동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고 정의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 패러다임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선언한 객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논리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커피를 주문하고 또 바리스타는 이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커피를 만들어서 고객은 또 페이를 하게 되고 그럼 고객은 커피를 마시게 된다. 이런 그 객체들 사이에 이런 일련의 그 행동들이 쫙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진행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잘 나열하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객체가 뭔지 잘 알고 있으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어, 행동들 요것들을 잘 불러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어떤 코딩의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부터 어떻게 우리 이런 아이디어들, 객체 지향의 아이디어들을 코드로 풀어내는지 어떤 차근차근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그럼 이 객체 지향의 베네핏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의 뭐 C나 파이썬처럼 이런 구조주의 좀 스트럭처드 기반의 프로그램, 물론 파이썬도 객체 지향을 짤 수 있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다르게 자바는 완전히 퓨어리 순수하게 완전 객체로 다 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를 객체라는 개념 안에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쫙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잘 개념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의 소스 코드는 다른 객체의 소스 코드와 굉장히 독립적으로 작성이 되고 유지가 돼요. C 프로그램 같은 거 짤 때는 막 한 파일 안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 막 부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프로그램 짰을 때 이걸 독립적으로 각 소스 코드 파일을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놓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자바는 무조건 객체 중심으로 파일 하나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뭐 필드라든지 메소드 이런 게 쫙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독립적으로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작성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뭐가 좋으냐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리가 쉬워진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뒤에 나오는 특성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그런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바의 OOP 개념의 유익한 점은 정보 온익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해가지고 모듈을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캡슐을 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캡슐을 통해서 객체 안에 있는 되게 구체적인 정보나 꼭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내용들은 그냥 숨겨버리는 거예요. 대신 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인터페이스들만 딱딱 꺼내가지고 이 객체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그 객체의 그 공개된 인터페이스만 통해 가지고 쉽게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숨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객체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나 이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이나 굉장히 편하게 아주 간단한 부분만 알아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특징을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 하거든요. 복잡하고 굳이 사용자가 알 필요 없는 거 다 숨겨라. 대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꼭 접근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만 공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를 사용할 때 텔레비전에 있는 리모컨에 공개되어 있는 버튼만 사용하면 텔레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텔레비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신호가 흘러가고 그 신호가 어떻게 처리가 돼가 채널에 바뀌고 이런 것도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용자 알 필요 없는 걸 다 숨기는 그 개념 그게 정보 은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모든 객체들이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나의 객체가 선언이 되면 이 객체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쉽게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코드 리유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객체의 어떤 상속성이라든지 그리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다양성 개념은 나중에 또 다시 배울 텐데 이러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통해 코드의 간결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요 리유즈의 특성들도 다 이렇게 앞에 있는 모듈러리티 여기서 기반해서 나온 장점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플러거빌리티 and 디버깅 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와 다른 객체 뭐 여러 개 이용해서 만들었다.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만든 A라는 객체가 있으면 A라는 객체가 또 업그레이드 됐으면 다른 업그레이드 객체로 바꿔 낄 수가 있거든 쉽게. 그래서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문제가 있거나 이걸 확장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거나 확장하고 싶은 그 확장 대상이 된 그 과거의 오브젝트를 제거하고 다른 오브젝트 너무 쉽게 그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플러그 꼽듯이 빼듯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객체를 뺐다 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도 굉장히 편하고 또 디버깅 할 때도 이제 객체 안에서 하나 객체 안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디버깅 굉장히 쉬워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 파일이 흩어져 있는 함수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 일도 벌어질 수 있죠. 그런 복잡함이 있어요. 근데 자바의 그 OOP의 개념으로 프로그램 했을 때는 객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바꾸거나 이것만 뜯어 고치거나 이것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디버깅도 굉장히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객체 지향 개념과 그 다음에 객체 지향의 장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개념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그런 코드의 예제를 보고 하나하나 자바의 중요한 개념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참고한 레퍼런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